자, 여기 구국이란 말은 나라를 구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다. 우리 앞서 배웠던 부분이 일본이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각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먹어 들어오는 공략해오는 그런 부분 배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부분인데 요거 이해하려면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항구가 기항당했죠. 그래서 원산, 부산, 인천 이렇게 기항당했죠. 문제는 일본 애들이 요 항구에서만 있었어야 됐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서울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건을 띄다가 파는 중간 상인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처음 강화도 조약 때는 이득을 봤었죠. 말 그대로 개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죠. 언제? 이모군란 이후에 99년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 일본 상인들도 그렇고 청나라 상인들도 그렇고 육지까지 서울까지 다이렉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우리 상인들도 피해를 봅니다. 떡볶이를 팔고 있었는데 청나라 애들이 와서 뭐 탕수육, 짜장면 팔고 그다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스시, 뭐 바나나, 초밥 이런 거 판단 말이야. 그래서 떡볶이가 안 팔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상인들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간 상인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화도 조약 이후의 무역을 항구 주변에서만 하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불렀었고 이모군란 이후를 육지까지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내지 무역이라고 불렀고 이 내지 무역 때 우리의 서울에서 떡볶이 파는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봤었고 중간 상인들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아랫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상권 수호 운동이라 되어 있잖아요. 상권 수호 운동. 그래서 상권이 뭐예요? 시장. 우리 시장을 지키겠다는 운동이라서 이 위에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우리 국내로 진출한다는 부분. 그래서 요 상회사를 세웁니다. 상회사가 아까 요 중간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간 상인들이 필요했었지만 두 번째는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왕따당했던 이런 중간 상인들, 중개 상인들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객주 같은 애들 들어봤죠? 객주 요런 애들이 만드는 것이 상회사입니다. 상회사. 그래서 객주 좀 이상하네요. 자, 상회사. 그래서 객주 같은 중간 상인들이다. 그래서 상에서 알아두고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도 상공업을 진흥하겠다라는 차원의 용어가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식산흥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흥하게 한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설립이 됐었고 흐름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일본 자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천일은행, 하늘 안에 넘버원 은행이다. 천일은행. 하지만 일본이 이런 은행들 쓰러뜨리기 위해서 화폐정리 사업 한 거 우리 배웠었죠. 요거 주도한 사람 누구였었죠? 메카타 기억나죠? 1차 한일협약 결과 고문을 파견했는데 재정을 간섭하러 왔었던 메카타가 화폐정리 사업으로 이런 은행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자 했었던 운동 상회사 그리고 회사 설립, 은행 설립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권수호 운동을 또 펼칩니다. 시장상인들이 선생님 편의상 시장상인들 떡볶이 팔았던 애들 아까 서울에서 떡볶이 팔았는데 청나라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피해본 애들 있죠. 얘네들이 외국 상인들 스시 가게 문 닫아라 꺼져라 짜장면 가게 꺼져라 하면서 철시를 합니다. 철시라는 것은 셔터문 닫아버리고 나 장사 안 해 씨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초밥 가게하고 저 짜장면 가게 때문에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할 거야. 국가가 책임져 해가지고 셔터문 딱 닫아버리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철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조직을 만들었어요. 황국중앙총상회. 그래서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황국중앙총상회는 떡볶이를 팔던 시장 상인들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아까 중간 상인들이 만든 조직은 상회사였었고 시장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 그래서 그 사료가 남아 있어요. 황국중앙총상회가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 시장 잠입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시장 상인들이 그저께부터 상점문을 닫고 철시했다 이거지. 나 장사 안 해 씨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욕하는 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방공령을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곡식 유출을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항구를 열었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배를 들고 와가지고 사가는 게 뭐였어요? 쌀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은 면제품이었었고, 그래서 쌀이 일본으로 쭉쭉쭉 빨려나가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쌀이 빠져나가면 왜 피해를 보냐면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곡물, 쌀이 일본에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짜증이 나죠. 그래서 지방간이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곡식 유출을 방어하는, 한마디로 못 나가게 명령을 때릴 수 있었어요. 이것을 방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면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통상장정이 두 번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었었던 통상장정이 있었고, 다른 이름이 조일 무역규칙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통상장정이 이때 강화도 조약 때 같이 체결된 게 있었고, 이것이 83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정이 된 거. 그래서 개정 전에는 어떻냐면 요 세 가지가 없었어. 관세 때릴 수도 없었고, 방공령도 못 때리고, 체육대도 못 해요. 결론은 방공령을 처음에 못 하다가 83년에 개정된 거에 의하면은 방공령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체육대부터 해가지고 방공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방공령이 생겼다는 요거에 근거해서 지방관이 방공령을 때립니다. 야, 앞으로 쌀 못 나가, 우리 지역에선. 그래서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때렸지만 실패합니다. 방공령을 오히려 철회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방공령을 때릴 수 있었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83년이라고 되어 있죠.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해줘야 돼. 한마디로 방공령 때릴 수는 있지만 일본 애들한테 대비할 수 있게 1개월 전에 미리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철회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었던 거. 그래서 방공령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조약에 근거해서 내려졌는지, 그리고 왜 배상금을 물고 철회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 이권수호운동입니다. 이권이 뭐라 그랬어요? 이빨 나는 권법,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산림, 철도, 광산 이런 거 내어주는 거였었죠. 이게 외국인들한테 언제 빨려 나갔었어요? 아간 파천 때. 우리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었죠. 그 당시 왕이었죠. 고종이 겁먹고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더니 러시아가 보호해주죠. 일본으로부터.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됐죠. 우리의 이권이 러시아로 쪽쪽쪽 빨려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쪽쪽쪽 빨아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도와준 건 아닌데 왜 빨아갔냐면 얘네들은 최혜국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권을 러시아한테 주게 되면은 이 다른 나라들도 최혜국 대우 조항이 근거해서 똑같이 이권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했었던 이권, 우리 이권을 지키자라는 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독립회표였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앞서 몇 번 배웠습니다. 러시아가 전령도라는 섬을 조차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지시켰죠. 전령도가 어디냐면 이렇게 있으면 부산이죠. 부산 앞에 있는 섬이에요. 러시아는 자꾸 아래로 기어 내려오죠. 왜냐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태평양이 넓으니까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전령도에다가 석탄 관련된 창고를 만들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령도를 빌려달라고 했었지만 저지당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러은행도 폐쇄시켰고, 이런 채굴권도 저지시켰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그 다음에 재정, 고문단도 철수시켜버렸었죠. 요거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못 쓰는 땅을 지들이 개간하겠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요거에 저항했었던 보안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시켰던 보안에, 그래서 철회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빚을 떠안겼거든. 1300만 원. 그 빚을 갚자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입니다. 나라의 빚. 누구한테 줬어요? 일본한테 1300만 원.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막대한 차관 강요했죠. 그래서 1300만 원 빌려줬고, 우리가 일본한테 빚지면서 일본한테 경제로 예속당하잖아. 그럼 일본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국민들이 상금을 모아서 이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서상돈,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에요. 김광재랑 서상돈이라는 사람인데 대구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하면 딱 떠올라야 될 단어가 대구. 대구는 여기 경북에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국채보상기성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한매일신보가 지원을 해줍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뒤에 배우겠지만 이거 사장이 영국이냐, 영국인 베델인데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일본이 나쁜 짓을 하니까 일본을 비판하는 걸로 유명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고, 또 때마침 우리나라가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줬던 대한매일신보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 돈으로 성금 내자. 여자들은 가락지, 반지나 비녀 같은 거 팔아서 성금 내자. 심지어는 술집에 있는
기녀들까지도 나라를 구하고자 성금 냈고 그지들까지도 우리야 질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지들도 이렇게 성금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 국채보상운동. 하지만 일본이 방해합니다. 그 당시 때 통감부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걸 주도하던 사람들을 탄압을 해요. 그리고 요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모은 성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횡령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운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록물이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대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요거 볼 수 있어요. 국제보상운동 기념비,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국제보상운동이 벌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쩝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취지서라는 거 요거 시험 잘 나오는데 딱 봐도 대한매일신보가 도와준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국채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좆된다라고 해가지고 1,300만 원이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대구 국제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 저항 봤었잖아요. 요거를 하나로 정리한 것이 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방공령 쌀 요출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때렸고 여기서 때렸고 하지만 실패했다. 왜? 통상장정 개정된 통상장정에 할 수는 있지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걸 어겼죠. 그리고 서울에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설립이 돼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였어요? 그렇죠. 시전상인이라고 그랬었죠. 서울에서 상회위 하는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부르는데 편의상 떡볶이 예를 든 거고 이해하기 쉽게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스시 파는 일본 애들 들어오고 짜장면 파는 청나라 애들 들어오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들끼리 만든 조직이 황국중앙총상회고 나중에 화가 나니까 시전상인들이 철시도 하죠. 셔터문 달아버리고 나 장사 안 해 시발 국가 책임져 쟤들 쫓아내 라고 했던 철시. 그리고 보안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했었을 때 저지시켰고, 그리고 대구 아까 나왔었죠. 자부심 쩌는 동네 국제보상운동을 시작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가 전령도 조차 요구를 요구하니까 독립협회가 저지시켰죠. 부산 앞에 있는 영도를 못 가져가게 막았었다. 그래서 요 지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협회가 이런 활동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독립협회 하면은 우리 이권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권선운동의 대표이다. 자, 배웠던 부분 정리를 해볼게요. 지우고 요 표가 선생님 만든 건데 상당히 압축적으로 정리 잘 돼 있어요. 시간 없을 때 요거만 제대로 정리해도 다 걸립니다. 한번 볼게요. 짝입니다. 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경제적인 침탈에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래서 저항,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일본이 빼앗아가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거류지 설정하고 거류지에서만 하는 무역이 행해졌습니다. 주로 우리의 쌀을 빼앗아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방공령. 그래서 개정된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방공령 때렸지만 실패하고 배상금을 물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모군란 이후에 실정이 바뀝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내지 무역이 행해져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서울까지 들어가죠. 서울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피해를 보죠. 떡볶이 팔고 있는데 짜장면과 스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시 셔터문 다리고 나 장사 안 해 씨발 해버리고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피해본 애들이 있었죠. 요때는 거류지 무역 때는 한국에서 물건 띄다가 서울에 파는 중개상인들이 돈을 벌었잖아. 근데 내지 무역이 되면 걔네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몰락하잖아요. 특히 이런 객주 이런 애들이 상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강상인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배 타고 물건 파는 애들인데 이렇게 서쪽 해안가랑 남쪽 해안가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파는 애들인데 얘네는 이제 나무로 만든 통통배거든. 나무로 만든 거. 근데 일본이 만든 철선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증기선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증기선을 구입해서 대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설립했었고, 그리고 이권이 쭉쭉쭉 빨리죠. 아간 파천 이후에 최애국대를 근거로 우리 이권이 쭉쭉쭉 빨리니까 이런 사례들로 뺏깁니다. 여기에 저항했었던 것 독립협회의 이권수운동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러시아한테 집중이 되었었죠. 특히 전령도 조차 저지는 아주 유명합니다. 토지는 러일 전쟁 중에 많이 빼앗깁니다.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철도 깔리고 독도 같은 군사부지 요구를 하죠. 그리고 빼앗은 땅을 일본인한테 넘기는 동척 만들어졌었고, 일본이 황무지를 지들이 요구하겠다고 개간하겠다고 요구했었죠. 여기에 정했었던 보안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고, 오히려 대안으로 우리가 개간하겠다. 농광회사를 만들죠. 금융, 일본이 우리나라 금융을 잠식하기 위해서 화폐 전형 사업을 하죠. 메가타가 주도했고 우리 화폐를 일본 화폐로.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이 붕괴되죠.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되죠. 1,300만 원. 이걸 갚자라는 운동이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서상돈 모금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지들까지도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해줬지만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었다라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 일부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의 내륙 침략에 맞서서 상회사를 만들었죠. 상회사 주로 우리 중개 상인들 객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회사 주식회사는 아직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 요구.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지들이 개간하겠다고 요구했었죠. 보안회가 저지했었죠. 황국중앙총상에는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떡볶이를 팔던 시전 상인들이라 그랬었죠. 자, 국채보상운동하면 어디가 자부심 쩐다? 대구.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점에 태고 스시가게 쫓아내세요. 짜장면 가게 쫓아내세요. 너 장사하네 시발. 철시한다 그랬죠? 철시. 맞네요.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했다. 대한매일신보의 신채호가 아니에요. 아까 보면은 양기탁이라는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랑 크게 관련 없습니다. 양기탁. 자,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과 은행은 일본의 화폐정리 사업으로 타격을 입었죠. 누가 주도했다? 메가타. 1차 한일 협약 결과 들어오는 메가타 재정고문이 실시했던 화폐정리 사업. 시전 상인들이 만든 조직 한국중앙총상회. 자,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 지방간이 반공령을 선포했었죠. 곡물 유출이 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배상금 물고 실패했죠. 그리고 아간 파천 이후에 열강이 뭘 뺏어갔어요? 이권.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권 수운동 벌였죠.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저지한 거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았죠.